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김근혜, 일명 김근혜 특검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관련된 사건, 이거 역시 오늘 특별검사 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두 개의 법안은 그 올해 초에 그 국회에 각각 제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그 동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그 신속 처리 기간이 경과한 후 60일이 지나고 나서 자동 본회의에 부의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늘 그 본회의에 이제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당에서는 12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 국회를 포함한 거긴 하겠지만 특별조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은 지금 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던, 최근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최상병 사건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요. 그리고 뭐 현재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아직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사항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어제 방송에 자막으로만 보도가 된 거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에는 수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즉 총선거 때 그 개표를 기계로 하고 사람이 확인하는 그런 방식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개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거로 들어가서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표를 펴가지고 그거를 숫자를 세는, 그거 보고 수개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로 복귀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던 그러한 그 사실상 전자개표 방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읍면동당 그 현수막을 2개만 걸도록 하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자로서 AI를 이용한 그 선거 영상을 배포를 했었죠. 그 방송에서 뭐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도 이거 방송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가 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답변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답변이 왔고,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걸 AI를 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런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언급된 사실도 없었고, 아무도
얘기를 한 일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겠다 한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AI를 이용한 선거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은 뭐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라도 AI를 이용한 그러한 캠페인 영상 같은 거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각각 영상에 AI를 이용한 영상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왜냐, AI를 동원한 선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국회에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예전에 미국에서 칼라 TV, 흑백인가요? 하여튼 TV가 보급될 당시에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당시 후보와 닉슨 후보 간에 TV 토론을 하면서, TV 토론에서 닉슨이 바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케네디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하다시피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그러한 선거운동이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편집에서 AI가 보여주는 영상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보도에 그 탤런트 이선균 씨가 마약 사건으로 계속 수사를 받았었는데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자기는 속았고 억울하다, 오히려 3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협박으로 3억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라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를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이선균 씨는 과거에 무명 시절도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그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밑이거나 아마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이틴 스타로 해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청년들의 우상쯤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선균 씨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스트 트랙에 상정되는 두 개의 안건과 12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김건희 특검을 보더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일명 거부권 행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최서원과 경제공동체 관계다라고 해서 뇌물을 받았고, 공동 뇌물을 받았고, 그러한 뇌물죄, 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의 피의자가 됐던 겁니다, 박근혜 씨가. 그래도 결국은 조사를 하고 하면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고, 뭐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파면이 됐던 겁니다. 그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뭐냐? 부부라고 하면 경제적 공동체라고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별개인 남남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박근혜와 최서를 엮어서 뇌물죄로 처벌을 하고 탄핵 조치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민법상의 상호 부양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안 해도 경제적 공동체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특검 법안이 발의돼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그거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이해 상충을 맨날 주장하는 대통령이 공정을 주장하는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대통령 윤석열 씨가 그렇게 자기 부인의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한마디로 탄핵 사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씨를 수사한 장본인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해병 수사단장이 사건 결과를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제출한 상황에서 그 사건 서류를 회수해 오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시스템입니다. 왜냐? 경찰과 검찰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경찰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설사 법률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상 행위는 관련 국무위원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관련된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을 위해서 사건 관련대로 거명하지 말고 혐의 사실도 빼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서 대통령을 사칭해서 했다면 그 당사자들을 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사퇴 제출해서 끝났고요.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수십 번, 수백 번 탈탈 털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헌법에 위배했다라고 한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탄핵 사유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 정부 대통령실 그 문서 시스템을 이지원이라고 하는 문서 시스템을 카피해 갔다라고 복사해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엮어서 국가 기밀 누출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당시에 그 검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고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생중계를 했는데요. 어제 밤 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는 일부는 못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김홍일 씨가 굉장히 수사 역량이 있고
뭐 책임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결과적으로 김홍일 씨는 정치 검찰, 일명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김홍일 씨 같은 경우는 뭐 뭐라고 하죠? 물론 그 조작 사건, 뭐 논문 대학교 졸업이나 대학원 졸업과 같은 그런 논문 조작 사건 그런 것은 없,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어쨌거나 뭐 사실상 자기 거를 복사하는 것도 그 논문 일명 가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봤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되어 있던 그 박연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조사를 한 사람이 김웅일 검사였고요. 또 김웅일 검사가 그 1992년에 발생한 김기웅 순경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을 조사를 해서 하여튼 조사에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80년대 말부터 발생했던 그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제 방송에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라고 하고 호소로다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한 사람은 윤석열 씨로 알려진 사람으로 그 나중에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가출소 그 모험수로 가출소에서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재심 청구를 해서 이춘재가 범인인 것이 밝혀지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던 그 사람을 조사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과연 무슨 뭐 특수통이니 어쩌니 그러한 뭘 붙일 자격이 되는지, 물론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사건이 아무리 많다 치더라도 그러한 특히 그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장 검증 때 김홍일 검사가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에서 나온 걸로 보면 그 윤석열 씨가 다리도 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그 기록에 따르면은 문을 잠그지 않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담장으로 넘어 들어갔는데 그게 담장을 넘어 들어간 사람이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윤석열 씨가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기소해서 무기징역까지 가게 만들었다. 김웅일 검사가 수사검사였든 아니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어제 그 서거한 그 이선균 씨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선균 씨 사건을 보면 3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3차 조사든 뭐든 간에 직전 조사에서 19시간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9시간이라고 하면 그 어느 정도입니까? 19시간 24시간 중에 19시간 조사를 했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재명 씨 사건 때도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장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국민들을 야간 심야까지 막무가내로 조사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도 법무부의 국가인권수사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법무부에서 제정할 당시에 이러한 과도한 야간 심야 조사는 철폐돼야 된다라고 해갖고 시간 제한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9시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뭐 법무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수반이니까 포함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 국회에서 그 특검법안, 그 김건희 특검법안,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아니 50억 클럽 사건 특검 법안, 그리고 12구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조사 법안, 요거는 반드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